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팬이라는 거는 사실 이분으로 좀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전현충원에서 제10회 서해수호회나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만났는지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한 자리에서 만난 겁니다. 굉장히 다정스하게 내려와서 손인사를 저렇게 따라라라라라라 잘 가요. 손인사를 이제 서로 이제 저런 게 근데 우리 정치권에 계셨으니까 서로 아이 컨택하고 잘 가슈라고 성동이 형 잘 가요. 우리 제메이 잘 가라. 이런 거 사실 쉽지 않지 않아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같은 학교, 네, 같은 선후배 과 출신이고 네. 또 고시공부도 이제 같이 형님 동생 하면서 굉장히 친했던 가까운 사이. 아니 뭐 심지어 과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선후배이던 시절에 네. 소개팅을 뭐 이재명 대표한테 해줬다라는 그런 설이 있대요. 네, 근데 네. 되게 가까운 유명한 사이. 일화라고 네.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워낙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 네. 이걸 굉장히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제하고 보면 저 두 분의 지금 저 인사하는 모습 이게 좀 어색해 보이긴 하지만 네. 또 과거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 뭐 저 장면이 뭐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진 않죠. 뭐 원래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니까 네. 서로 뭐 인사 정도 하는 거는 뭐 인간의 도리잖아요. 도리 네. 인사는 뭐 당연히 하는 거지. 심지어 이제 그 민주진보 계열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은 어둠의 네. 민주당이다 권성동이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 몇 시간 동안 가장 핫한 밈이었는데 지금 저게 어. 그 2심 유죄 나온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도 약간 막 웃잖아요. 웃참을 하잖아요. 웃음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랑을 감추지 못하는 권성동이라고. 재채기랑은 못 감추죠. 재채기와 사랑은 감출 수 없어. 이러면서 지금 둘의 로맨스 라인이 요즘 가장 핫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대 가장 핫했어. 예. 저 박수영 다 묻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조작범이다라는 그 여러분 릴레이나 그 저기 챌린지는 정말 우리 제작진분들이 부지런하셔가지고 찾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진 거지 굳이 뭐 이렇게 막 언론 보도에 드러난 내용은 또 아닌 네. 것 같아요. 근데 오마이 TV가 복지 성격이 강하네. 네. 복지 TV. 이준석 의원도 좀 알려주고 사각지대야 지금. 오늘 저 영상으로 지금 국민의힘 지지지 극우 큰일 커뮤니티에서는 나겠는데요? 난리나요? 그 찢어 죽일 놈이 지금 돼가지고 난리 났어. 권성동 죽여야 된다고 지금 난리가 그래서 났어요. 지금 지게. 실제 콜라곰님이 이런 말씀 주시고 커뮤니티에 그런 댓글이 많이 들리는데요. 다음 지방선거에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권성동이 나갈 그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 네.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공격용으로 갖고 오는 수단들이 전부 다 건바이건으로 막혀보니까 특히 망원집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에게 굉장히 이제 반색할 만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달리고 오늘 영상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재명 대표가 뭐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별로 언급 안 하잖아요. 언급하는 거 뭐 거의 못 봤는데. 근데 거의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늘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뭐 비난에 가까운 항상 그런 매일 이재명 1일 거의 뭐 매일매일 그냥 이재명 대표 얘기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렇게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이 좀 어색해 보일 수는 있죠. 왜냐면 네네. 어제까지만 해도 망원집 들고서 막 그러고 있다가 저렇게 막 약간 좀 나긋나긋하게 서로 손 흔들고 이러니까 예. 이상해 보일 수는 있는데 뭐 예. 저 두 분의 관계의 시작을 좀 알고 나면 예. 뭐 별로 이상한 장면은 아닌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막 죽일 듯이 막 서로 싸우고 뭐 그러다가도 사석에서는 정치인들끼리 서로 악수하고 형님 동생 아우 뭐 이런 게 뭐 비일비재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워낙에 최근까지도 매섭게 여야가 싸워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되게 이례적으로 그리고 보이는 또 효과가 망원집인데 만들어 놓은 걸 보니 명원집이어서 또 명원집이야, 또. 그때부터 이 밈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거 꼼꼼히 잘 만들었더라고. 네, 그럼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더라고. 그냥 제목만 바꿔놓으면 그냥 명언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사랑의 표현이다. 예. 근데 아까 권성동 대표 표정 보니까 굉장히 그 사랑을 진짜 감출 수 아니, 없는.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이게 네, 또 그래도 사랑을. 현 시간 굉장히 유행하는 짤이라고 한다면 네. 저희가 한 번으로 아까우니까 두 번 봐야죠. 예. 제작진분들이 고생하셔서 편집하셨는데. 저 보세요. 얼마나 어머, 사랑을. 예. 아이고 따뜻하다. 야, 예. 아니 저기 여기가 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살짝 고개를 예. 왜 살짝
이렇게 옆으로 살짝 한 10도나 5도 각도로 살짝 이렇게 갸우뚱하시면서 이렇게 저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 딱 눈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친할 때 저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서로 정말 신뢰가 친할 때. 아 예. 잠깐 슬로우 모션 보시면 살짝 약간 이렇게 살짝 보는 듯 안 보는 듯. 살짝 이렇게 그렇죠. 어, 안녕, 안녕 이렇게. 예. 예. 강원도지사 예. 예. 나중에 민주당에서 후보가 근데 저 되실 수도 권성동 있는 뒤에는 누구예요? 윤한홍이에요? 윤한홍 의원 같은데. 그랬어요? 예, 뒤에 슬쩍 지나가는데 어. 윤한홍 의원 같은데. 저 딱 음. 지나갈 때 보시죠? 예. 권성동 뒤에. 예. 예. 아, 저 윤한홍 맞네. 아. 그 뒤에. 오랜만에 그 윤핵관. 예. 또 명태균 이슈 또 생각나고.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투표 쭉 해주고 계시죠? 정리하면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 시작 전에 JT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심우정 총장 딸의 35개월 경력을 확인한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학원 지도교수의 연구보조원 조교라고 하죠. 대학 시절 인턴십 기간까지 해당 분야 실무 경력으로 외교부가 인정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또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경력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출근이나 직무도 없어서 재택근무 형태로 또 상당히가 진행했다고 하면 이거는 채용 비리 의혹 이 사실로 드러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이거는 뭐 당연히 채용 비리이지만 공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채용 비리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전 당장 수사 착수를 해야 되고 이미 공수처에 고발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심우정 총장뿐만 아니라 그 딸에 대한 수사까지도 이거는 뭐 강도 높게 해야 된다. 예. 네. 이거 정말 아니 세상이 놀래 뒤집어 자빠질 일 아닙니까? 지금 내란이라는 정말 이상한 일을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관심이 좀 많이 안 붙고 있는 거지. 네. 아니 공무직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이건 너무 심각한 지금 채용 비리다. 이거 봅니다. 심우정 총장 경력을 보니까 2010년 4월에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법무협력관으로 파견된 적이 있나 봐요. 이때 외교부 공무원들하고 친분을 쌓지 않았겠느냐라고 최강욱 전 의원이 네. 이제 오마이TV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이제 이것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장원님 근데 중요한 게 네. 이거 보도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보도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물론 워낙 이 산불 이슈도 있고 지금 뭐 탄핵 이슈도 크기 때문에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사실 현직 검찰총장의 딸이 게다가 이거는 그 수사하기도 어려운 사안도 아니에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시험에 응시한 거기 때문에 네.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이슈가 뭡니까? 공정 이슈예요. 맞아요. 채용 이슈고 네. 이거는 금방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이슈인데 언론에서 좀 봐주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 만약에 조국 전 대표 가족 털듯이만 그거에 반의 반만 털어도요. 네. 반의 반. 반의 반만 털어도 심우정 총장과 가족은 다 감옥 가야 돼요. 반의 반만 털어도 너무나도 확실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똑같죠. 네. 이거 더 심각하죠. 더 심각하고 공직을 가지고 했다라는 게 훨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당장 그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그 검찰 다시 소환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검찰이 할 일은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전 이거는 당연히 수사 대상이고 기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좀 강도 높게 수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저들의 이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었는지가 너무 다 드러나는 게 저는 그 사람도 생각나. 서천호 의원 저기 특사 받기도 전에 사면 받기도 전에 공천 신청했던 서천호 맞죠? 예. 딱 그 모양새지 않습니까? 아니 석사학위가 필요한 자리에 석사학위도 없는데 누가 지원을 합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이게 되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거든요. 살짝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느 회사에 그 채용 지원을 할 때 내가 실무 경력을 2년 이상 갖고 있냐 없냐는 경력 증명서 떼면 다 그냥 아는 거고 내가 얼마나 실무 경력이 있는 거와 경험은 다른 문제거든요. 일반 기업들이나 혹은 뭐 공직 사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실무 경력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조교한 거를 그냥 경험으로 치는 거고요. 네. 실무 경력은 실제 그 분야와 관련돼서 실무를 한 적이 있느냐는 완전히 또 다른 문제죠. 이거는 수사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이건 공고 자체를 지금 심우정 딸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금 변경한 걸로 의심이 모든 되고 걸.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아까 제가 공직과 관련된 것도 심각하고 이 방법 자체도 너무나도 이거는 좀 가장 그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공고를 원래는 내고 그 공고에 맞춰서 어떤 서류를 위조하거나 네. 서류를 조작해도 문제인데 네. 이건 아예 공고 자체를 지금 바꾼 네. 혐의를 받기 때문에 야 이거는 채용 비리 치고도 가장 좀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네. 네. 아, 본 적이 정말. 정부기관이 그냥 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그냥. 맞춤형으로 공고를 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거 예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엄청난 권력형 비리죠, 이거는 사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언론이 어떻게 했고 수사기관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반의 반만큼이 아니고 저는 이제 이런 유사한 혐의가 드러나면 조국 스탠다드를 맞춰서 하는 것이 옳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험 봤던 거 인터넷으로 시험 봤던 거 같은 경우 그 학교에서 해외에 있는 대학교여가지고 그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업무집행 방해로 고소를 한 게 아니라 검찰이 만들어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고소한 게 아니었어요. 검찰이 영장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업무집행 방해라고. 검찰이 그냥 그렇게 규정을 지어놓고 공소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검찰이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그 이중 기준 내로남불을 하냐면은 이번에도 보십시오. 윤석열 석방해 줄 때는 즉시 항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나오니까 바로 상고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강도 높은 수사를 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또 이번에 심우정 관련돼서는 또 안 할 겁니다. 그 이중 기준. 아, 이거 이제 국민들이 정말 이제는 염증을 넘어서서 이러니까 검찰 해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검찰이 안 할 걸로 보고 네. 안 하면 그 안 한 검사들까지도 책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네. 공수처가 반드시 이거 강도 높게 수사해서 저 진실 다 밝혀주길 바랍니다. 예, 저희는 앞으로 신모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네. 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관련된 의혹 신봤다. 신봤다. 매일 봐야 돼. 매일 보겠습니다. 매일 들여다봐야죠. 예, 시청자분께서 현재 스코어가 5대 3이라는 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자, 와 1등하고 2등이 투표가 같네요. 근거가 없다 믿지 않는 데가 32%. 계획적으로 암울한 뉴스를 유포하는 세력이 있다도 32%였습니다. 이거를 보면 연결해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계획적으로 암울한 근거가 없는 소식을 유포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네. 64%라고 보이고요.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못했지만 그래도 믿을만하다가 18%가 있고요. 악의적 지라시를 기반한 뉴스다, 질 낮은 기사다 16%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투표하신 2,400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윤탄님 이 좋은 방송을 하필 다스베이다랑 겹쳐서 많이 놓쳤네. 거기는 녹화, 여기는 생방. 네. 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되죠. 예. 네, 네. 오늘 금요일 밤 시간 오래 좀 저희가 잡아서 여러분들 만나봤습니다. 여러분께 좀 시원한 청량감이 있는 방송이 됐길 바라고요. 오늘 MC 장원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저는 박영식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